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관세 이슈,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그리고 물가 안정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S&P 500 지수의 경우 지난 4월 초 저점 대비 지금은 연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연 12%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죠. K슈드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커버드콜 ETF의 6월 수익률과 분배율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큰 하나의 이슈가 터졌죠. 이렇게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됐을 때 특히 배당소득세가 보통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서 15%였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35%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되면 나의 ETF 분배금도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럼 투자 가치가 앞으로 사라지는 건가요? 이런 문의들이 많으셔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대표적인 미국의 배당 성장 주 슈드입니다. 국내에서 커버드콜 ETF로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4가지 종목을 뽑아보면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타미당 2호라고 있죠. 설정액이 거의 이제 9,600억, 거의 1조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대표적으로 우리 배당 성장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슈왑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슈드죠. 슈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60% 정도 비중으로 E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 10%의 분배금, 통상 슈드에서 한 3에서 3.5%, 그리고 콜옵션 매도, 이 콜옵션 매도도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 어떤 한 달짜리 만기 그 옵션을 추구하는 그 먼스리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한 40% 콜옵션 매도 비중을 유지하고, 대신 기초자산 상승률은 몇 프로요? 60%까지 쫓아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말 배당입니다. 하지만 요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 분배율 0.91% 양호하게는 나오고 있지만 그 분배금은 지금 사실 이번 달 86원, 지난달 91원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타미당 2호 못지않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최근에 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게 코덱스의 일명 코미당 콜이라고 하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목표 분배율은 다소 작지만 그렇게 타미당 2호와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기초자산 상승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슈드 같은 경우가 이번 달 수익률이 한 1.87%인데 다른 커버드콜 ETF는 다 여기에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걸 보실 수가 있죠. 하락장의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기초자산이 슈드가 아닙니다. 디보라는 ETF고요. 그리고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S&P 500 지수인 VO, 스파이도 함께 한 35%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타미당 2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또 월중 배당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스 미국 배당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말 그대로 이제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근데 목표 분배율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약 20% 수준의 높은 그 분배금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KDI에서 발표하는 미국 배당 대표적인 기업 100개 지수를 추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참여율, 기초자산 상승률은 90%, 콜옵션 매도 비중은 아예 그냥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15%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다 상승률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ET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말 배당이고요. 또 보수는 0.78%로 다소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삼성자산운용의 타겟 커버드 콜이죠. 요거는 이제 타겟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딱 그 콜옵션 매도 비중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만 옵션 프리미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똑같이 슈드죠. 하지만 딱 옵션 매도 비중은 어떤 달은 10%, 어떤 달은 20%, 또 어떤 달은 최대 4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기초자산 상승률도 어떤 때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적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액은 1,700억 정도 되고요. 월말 배당입니다. 자, 이런 배당 ETF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 배당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큰 하나의 뉴스가 터졌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감세안 안에 OBBBA라는 쉽게 말해서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입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감세 법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도 아름답지는 않죠. 이 예산 조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안에 또 섹션 899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부당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보복성 세금을 더 과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이 있죠. 그 다음 부동산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료, 또 로열티 받으시는 분들, 또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 보통 한미조세협약에서 배당금은 15%였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이자는 12%고요. 우리 미국 내에서 또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영상 또 수익을 받게 되죠. 이것도 10%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섹션 899 법안에 의해서 만약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매년 최소 5%에서 4년에 걸쳐서 20%까지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폭탄성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는 15%도 지금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5%만 더해도 20%, 20%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최대 35%의 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실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안 그래도 올해 2015년 1월부로 우리가 슈드라든가 이런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한미 협약 조사세율이 15%를 그동안 띄었지만 정부에서 14% 정도를 가지급을 해서 과세 이연을 유지했었는데 이게 연금 계좌에서 또 과세 이연도 지금 폐지된 상태이고 또 2단계로 만약에 이 트럼프 감세한 법안이 지금 상원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대 30%의 만약에 배당소득세를 맡게 된다면 현재 슈드의 배당률이 평균 3.5%, 이번 달은 조금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하지만 실질 배당률은 2.4%로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 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제피라고 많이들 하시죠. 제피, 제큐. 제피 같은 경우도 한 7에서 8% 배당률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금을 떼게 되면 한 5% 선으로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 콜옵션 커버드콜 ETF에서 배당 말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죠? 콜옵션 매도 비중이죠.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그나마 커버드콜 ETF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타미당 2호보다는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나 코덱스 타겟 커버드콜이 옵션 프리미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또 옮기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향후에 만약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의 어떤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많은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고 또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주가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배당률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또 저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슈드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아예 마음 편하게 국내 상장 고배당 ETF, 금융주라든가 뭐 코스피 200 지수 최근에 또 괜찮죠. 이런 쪽으로 이전해서 또는 반반씩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당 소득이 세가 높아져 가지고 내 실질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배당을 또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또 금소세라든가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또 내 실질 수익률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금소세 같은 경우 연간 개인별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이 또 분배금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고요.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 금액의 8% 정도를 직장인분들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보로 되신 분들은 이런 금융소득, 이자 배당 분배금이 1천만 원이 안 되면 하나도 합산이 안 되지만 1천만 원에서 단돈 만 원이라도 합산되면 전체 초과된 금액이 어떻게 되죠? 8% 정도가 증액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내용뿐만 아니고 또 지역건보료 드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또 지역건보료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어떤 요건을 이번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직장 가입자분들은 지금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개편이 됐죠. 예전 과거와 같았으면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인데 지금은 2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연봉 이외에 다른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만 한 8% 정도 본인이 부담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역건보에 해당되신 우리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똑같아요. 직장인과. 과거에는 3,400만 원인데 최근에 이제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합산 소득 2천만 원 초과되면 탈락됩니다. 이때 2천만 원에는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들어가 있죠.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만 합산됩니다. 만약에 연간 금융소득이 950만 원이다. 그러면 하나도 합산이 안 돼요. 0이에요. 하지만 1000에서 1001만 원만 돼도 1001만 원이 다 합산되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기타 소득이라든가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비용으로 빼주는 금액이 있죠.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뭐 60%그 금액은 빠지고 과표에 포함된다는 점이 한 가지 차이점이고 근로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 교직원연금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100%. 하지만 우리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 개인형 IRP, 퇴직연금 DBDC형에서 받는 연금은 아직까지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강점이죠. 하지만 최근에 그 금감원에서 그 감사 결과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사적연금도 포함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만 그러면 2천만 원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재산 기준도 또 봅니다. 내가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시가격에 우리 재산세 과표 기준 공시가격의 60% 그러면 공시가격의 60%가 과표 재산세 과표 기준인데 이게 5억 4천에서 9억 원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만 금융소득 즉 연간 소득이 초과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여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아파트 시가로 한 20억 이상 아파트를 한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금융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우리 연금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뭐 몇백만 원씩 받으신 분들은 다 합산이 돼요. 대부분 탈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없지만 주택 임대소득으로 해서 임대료 좀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사업자 미등록하시는 분들은 연간 500만 원, 주택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주택 임대소득이 그 연간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다 피부양 자격이 박탈된다 보시면 되고 4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트럼프 감세안 법안의 그 하원 통과로 인해서 향후 한미 배당소득세가 15%에서 35%까지로 과연 늘어나는 게 확정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러한 배당과 분배금을 받았을 때 또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 금소세라든가 건강보험료, 특히 지역건강보험료 중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재테크, 자산관리 관련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